있는 상태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면 바닥을 누르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저압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압대. 그럼 저압대가 형성되면 구름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름은 공기의 상승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이쪽은 상대적으로 받는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그 지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큽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압대? 고압대. 자, 그래서 공기들이 몰려있고 공기들이 위로 분산되고 그것들이 이제 순환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었을 때는 그 공기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단일로 위로 올라가고 다이렉트로 또 위 아래로 깔려있던 게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의 다이렉트의 흐름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 했어요. 돼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면 지구가 뭘 하고 있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그 에너지들이 약간씩 분산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느낀다는 바람은 이 지면과 가까이에서의 공기 이동을 느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바로 90도 위도에서 바로 위도 0도까지 다이렉트 쑥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공기 흐름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위도별로 서로 다른 공기 이동들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단일 순환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야. 이걸 순환이라고 해. 공기의 순환. 단일 순환은 오케이. 단일 순환은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야. 지구 자전을. 오케이. 자, 근데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여기 올라갔던 공기가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자전에 의해서 꺾여져요. 그 에너지들이 군데군데 꺾여져서 올라갔던 공기들이 있을 거고 이 올라갔던 공기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산돼서 떨어지려고 할 거야. 근데 얘가 그대로 쭉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라앉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냥 이 공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쭉 다 내려올 수 있는 공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얘가 분산되더라는 거지. 양옆으로 이렇게 퍼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던 공기는 공기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연결시켜줘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던 공기들도 마찬가지 좌우로 이렇게 퍼져서 전체적인 순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돼요? 군데군데 나눠져 있는 공기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 서클은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 순환의 이름을 우리가 누가 붙였냐면 이쪽은 극적 쪽에서 극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공기 흐름이 극순환이야.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실제 이 바람은 아니고 이 바람들을 느끼는 거 맞죠? 극순환이고 여기가 간접순환 형태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 아까는 단일순환 한 개의 서클만 있을 거다라고 했던 사람과 다르게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순환일 거야 라고 해서 페럴 씨가 그걸 얘기를 했어. 페럴 순환 그 다음에 극폐해 여기는 헤들리 순환 헤들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러니까 헤들리라고 하는 이 순환과 극순환은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극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여기 가운데 있던 애들 또는 이 극순환들이 또 이렇게 일어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끼껴있던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래가 내려가니까 여기 또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가운데 끼껴있는 애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냥 굴러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저 패럴 순환을 얘기하신 분이 이쪽 순환 가운데 거는 간접 순환이고 에너지들의 직접 순환이 이 두 개가 직접 순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심화 문제 나오면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해로 기억하시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느껴지는 바람이 여기 가운데 끼어있는 이 위쪽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바람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바람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치? 자 얘가 그냥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는 바람들만 있냐 여기도 위로 올라가는 바람들만 있냐 라고 봤을 때 실제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그렇지 않더라. 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들이 중간에 꺾이더라. 꺾여서 어떤 식으로 꺾이게 되냐면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지. 자,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공기가 있는데 반대로 꺾여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꺾여서 이렇게 바람이
이동되게 되고요. 파란색처럼. 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90에서 위도 60도로 얘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자전하는 방향에 내려가려고 하는 형태가 반대로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지게 됩니다. 전향력.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의 힘. 회전체에 의한 가상 힘. 오케이? 오케이. 자, 꺾이게 되고요. 여기 가운데 낑겨 있는 공기들은 자, 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자전하는 방향에 같이 편승하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주로 동서남북으로 갔을 때 얘가 북이고 남이고 얘가 동이고 얘가 서잖아? 서쪽으로 치우쳐서 서를 여기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고요. 편서풍. 맞죠? 여기는 이게 무역이 자주 발생했던 형태여서 북동무역풍.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꺾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극쪽에 있던 그 위치의 그 특징을 들여다서 극동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쪽 지방에서 부는 극동풍. 이걸 지난번에 시험 보기 전에 진도수답 할 때까지 배웠던 부분입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그리고 저 극동무역풍과 유사하게 아래쪽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 대칭 형태처럼 그대로 꺾여서 남동무역풍이 발생하고요. 남반구도 동일하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처럼 이렇게 꺾여서 이동되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근데 이것들을 그 아래에 해당하는 바다가 있다면 지금 대기들이 열심히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불어주면 그죠? 그 밑에 있던 물들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 가잖아요. 맞죠? 네. 계속 이동해 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해류의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는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주로 어디 쪽이냐면 자, 지도상 거기 지금 258쪽의 위의 그림을 보시면 258쪽의 위 윗그림 보면 이제 해류에서 나와 있잖아. 해류. 해류들이 자, 이 표층의 공기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같은 방향으로 표면의 해류도 같이 움직인다 했었죠. 그래서 지로를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케이.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들이 있고 여기가 위도 0도쯤이면 위도 0도쯤. 오케이.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보면 아래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호주 있어요. 호주가 좀 크게 있죠. 네.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인 거 아시죠? 여기가 호주예요. 맞아요. 호주. 그다음에 이쪽은 인도네시아인 건 아시죠? 네. 자, 그래서 남아메리카 이쪽 페루 부분과 페루. 그다음에 이쪽 아래가 호주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 둘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바람 흐름에 주기적으로 무역풍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늘 바닷물이 이쪽으로 그죠? 오른편에서 왼편 쪽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평상시 기본값의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남동이든 북동이든 그래서 이쪽 위치에서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본값이면 자 그래서 무역풍이 항상 불어서 기본적으로 표충 해류가 어디 쪽에서 페루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맞죠? 표면에 네. 바람이 똑같이 이렇게 불고 그다음에 남동무역풍 때문에도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표충의 해류들도 인도네시아 지역 쪽을 향해서 갈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엘니뇨, 라니냐는 보통 기준 상태가 있고요. 그 기준 상태에서 무역풍이 세졌을 때랑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들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맨 왼편이 평상시 상태예요. 돼요? 맨 왼편이 평상시. 괜찮아요? 좀 뿌듯할까요? 이게
우리가 엘니뇨랑 라니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때문에 이 페루와 인도네시아 지역 이 해양에서 이 바다 쪽에서 당연히 무역풍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치? 기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 근데 기본적인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야. 원래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값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뭔가 표층의 해류가 이동이 가서 따뜻한 공기들이 이쪽에 몰려있는 그러한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무역풍이 약화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아직도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보고 있지만 근데 주기적으로 무역풍이 약화될 때가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또 몇 년을 주기로 해서 무역풍이 강화될 때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화됐을 때 기본 무역풍 값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역풍이 너무 강화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의 현상을 라니냐라고 해요. 그러면 위도 영도 쪽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의 공기 이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지. 왜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공기가 딱 거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공기가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전체적인 공기의 어떤 대기의 평형을 맞추려고 또 차가운 공기가 더 위쪽에서 북극의 한기가 더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들이 위로 못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위도 30도나 90도 이쪽 지역에서도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잠깐만. 그래서 보시면 자 평상시 이런 상태를 기준값을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준값을 가장 잘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내가 이쪽 바닷물의 수면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표면이고 수심이고 오케이?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 이쪽이 페루 쪽이야. 오케이? 좀 더 길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 페루 쪽, 남아메리카 이쪽에 또는 이제 이쪽 서쪽, 그러니까 여기를 서쪽이고 여기를 동쪽이라고 합시다. 동서남북 좌표에서. 그죠? 무역풍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을 때는 항상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바닷물들이, 왜냐면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을 거고 굉장히 따뜻한 바닷물들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닷속 수심도 온도가 있잖아요. 수심 내부에도 온도들이 있을 건데 그 온도들이 어떤 식의 밸런스가 생기게 되냐면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들이 이쪽으로 무역풍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때 이동해 가다 보니 따뜻한 바닷물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그쵸? 계속 표층 해류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무역풍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바닷물은 부족된 상태이다 보니 굉장히 수심 깊은 곳에서 이 바닷물의 전체적인 어떤 그 높이 평형을 맞추고자 이렇게 바닷속 깊숙이 있던 심해저층의 바닷물이 위로 용순이 되면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되나요? 자, 용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 바닷물, 심해저의 찬 바닷물들이, 왜냐면 이쪽으로 바닷물이 많이 밀려가게 되고 그러면 두께가 여기는 얕잖아.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부족된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전체적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바닷물이, 심해저의 차가운 바닷물들이 많이 용숭돼서 찬 해수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걸 맞춰주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페루 연안은 이 찬 해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온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차가워질 거고 이쪽은 따뜻해질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따뜻한 해수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 위의 표면의 공기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얘가 온도가 온화하고 따뜻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차가워요. 그죠? 네. 여기 상대적으로 온도가 차가울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할 거고. 그럼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이 무럭 구름. 그치? 구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공기의 상승기류가 상승기류는 저압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저압대가 발생하고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질 거고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평상시 여기는 따뜻한 형태로 비가 많이 오는 기후였어. 평균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려. 거기 평균 기온이 높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높고 비가 자주 내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수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의 위치야. 언제? 평상시에. 평상시 걸 기준으로 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좀 잘 가려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쪽은 찬공기들이 용순되어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페루 쪽은 서늘해. 그치? 상대적으로 서늘할 거야. 서늘. 이게 평상시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늘하고 뭐 풍수가 많이 온다거나 막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그런 영향도 안 받을 때 이쪽만 주로 비가 많이 내려. 인도네시아 지방. 오케이? 우기. 인도네시아 우기 뭐 이런 거. 평상시 상태가 기본인데 그런데 언제?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자, 엘니뇨부터 먼저 배울 거야. 이걸 원인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엘니뇨가 약화될 때와 강화될 때의 영향값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엘니뇨가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복사 평형이랄지 등등등의 차이가 생겨서 안 맞아지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엘니뇨라는 무역풍의 약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자, 빨간색을 엘니뇨와 관련된 걸 설명할게. 이렇게 무역풍이 자주 갔었었는데 평상시 거 검정 거는 근데 못 받으라는 거지. 안 가. 잘 안 가. 그래서 무역풍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약화됐었을 때 요 정도뿐만 바닷물을 밀어내게 되고 그지? 표층에 있는 대기가 무역풍에 의해서 약화되니까 끝까지 못 밀어내고 요 정도만 되고 그러니 따뜻하고 차가운 해수의 경사가 높지 않겠죠. 그죠? 따뜻한 바닷물이 저 끝까지 밀려서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비에. 이쪽까지만 가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쪽 바닷물에 조금 공기들이 몰려있는 형태이다 보니 여기 인도네시아 지역이 아닌 중앙 여기 태평양 가운데쯤에서 뭐가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증기의 상승으로 이쪽 지역에서 구름이 생기고 그치? 이쪽에서 주로 비가 많이 오고 그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경사가 많이 안 생기다 보니 찬 공기, 차가운 해수의 용수기 잘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찬 해수의 용승이 거의 없다. 없어. 그러니까 서늘해? 안 서늘해. 서늘해지지 않아. 서늘한 편이 아니야. 평상시와 다르죠. 서늘한 편이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쪽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고. 왜냐면 이쪽까지만, 저 끝까지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가운데 태평양 쪽에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고 거기서 비가 오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원래는 비가 잘 왔었는데 비가 안 오네. 인도네시아 쪽에. 가뭄. 그치? 가물이 오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가물어요. 가물어. 가물게 되고 어디 인도네시아 쪽 엘니뇨 때 자, 극단적으로 가물어요. 비가 원래는 많이 오는 우기였는데 비가 아예 안 와버리고 그렇게 건조해졌던 얘네들 때문에 자꾸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요. 산불과 가뭄이 발생되는 형태. 이게 엘니뇨가 뭐가 생겼을 때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엘니뇨가 생겼을 때. 근데 이쪽은 어때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원래는 페루 쪽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어때? 자, 여기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서늘한 형태들이 좀 온화해지니까 그 물고기들이 잘 섞여지게 돼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비가 여기 오니까 오히려 여기는 그냥 서늘하고 비가 안 왔었는데 반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홍수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게 언제야? 엘니뇨 때요. 엘니뇨 때 여기를 적어주세요. 빨간색으로. 태평양 정 가운데에서부터 증발에 의한 구름이 생기고 중앙에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 페루 쪽에 용승이 약화되고 용승이 약화되고 서늘했던 게 서늘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지? 이렇게
어떤 게 안 보니까 홍수 피해고 네, 이거는 홍수 서늘하게 피해가. 하려고. 네. 용승이 약화되고 있고 자, 용승이 약해되고 그지? 이 바다 가운데서 주로 비가 온다는 거. 이쪽에 원래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 때 우리 위도 30도인 위도 30도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엘니뇨가 심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여긴 현재 위도 0도 쪽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네. 그것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30도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엘니뇨가 생겼을 때 여름은 상대적으로 시원해요. 여름 시원.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을 때 여름은 네.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좀 더 따뜻합니다. 좋은.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에서의 엘니뇨하고는 또 반대더라. 근데 지금 뭐 북극의 한파가 내려왔다거나 하는 형태들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더불어서 북극의 이제 해수가 많이 녹으면서, 그지? 해수가 네. 녹으면서 이렇게 딱 그 차가운 빙하들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차가운 공기들이 그 지역에서는 거의 머물러 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제트기류가 아래쪽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래에 조금 따뜻한 공기들이 받쳐져서 그 위에 어느 일정 지역에서 딱 멈춰서 이렇게 서로 내가 위로 올라갈게 차가운 따뜻한 공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차가운 공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마라고 하는 그 경계 라인이 있었는데 이 따뜻했던 공기층이 약해져서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많이 내려와서 북극 한파가 생기는 거야. 엘니뇨 라니냐랑 또 다르게 영향을 받는 그 기류의 흐름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엘니뇨가 강해졌을 때는 우리나라는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야. 자, 그다음 라니냐는 언제야? 반대로 무역풍이 강했을 때야. 강했을 때 극단적으로 강했을 때니까 빨간색은 엘니뇨 때니까 지워볼게. 그러면 원래 이렇게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때가 검정색이었었다라고 한다면 무역풍을 엘니뇨 때 무역풍이 더 세졌죠? 그러면 이 경사가 더 커지겠죠? 그죠? 용승은 더 심해지겠죠? 용승이 더 강화되겠죠?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그죠? 극단적으로 여긴 너무 춥겠죠? 그리고 이 차가운 해수에 들어있었던 뭐가? 어장. 예를 들어서 한류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그 어종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 있겠죠, 페루 쪽에. 맞죠? 그리고 이렇게 무역풍이 너무 강하니까 당연히 이쪽에 따뜻한 해수들이 많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뭐가? 홍수, 그죠? 비 피해들이 많이 생기겠죠. 홍수. 왜? 왜냐면 훨씬 강수량이 너무 많이 증가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역풍 기본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구름이 더 많이 생기겠죠. 상승 기류 때문에. 따뜻하니까 바닷물이 따뜻한 해수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렇구만. 그쵸? 그럼 그 따뜻한 해수의 영향 때문에 상승 기류가 훨씬 많이 발생할 거고 맞죠? 자, 그러면 구름이 훨씬 많이 생길 거고 훨씬 더 심한 비 피해가 오르겠죠. 라니냐 때. 비 피해. 홍수. 어마무시하게 많은 홍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훨씬 더 맑을 거고 건조하고 산불이 생길 거고 맑고 막다 못해 건조하고 오케이? 페루 쪽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평균 기온은 또 어떻게 돼? 여기 평균 기온 물어봐. 평균 기온은 높을까 낮을까? 페루 쪽 높아져요. 높아요? 왜요? 낮아요. 용승이 너무 심해져 있는데 찬 해수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럼 찾아요. 훨씬 차지. 연안은 이 연안가니까 바다 옆에 있는 연안가니까 이것에 영향을 바로 받을 거죠. 그래서 페루 쪽에 용승이 강화되어서 찬 공기 영향. 그래서 평균 기온은 너무너무 화강합니다. 언제? 라니냐 때. 추워.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른 상호적인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셔야 돼.
표충수온은 당연히 하강하고 여기는 표충수온 당연히 상승하고 이건 알아볼 수 있겠죠. 네.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었을 때 그것도 셀 때 그렇죠? 용순 강화로 심각하면 냉해 피해도 발생한대요. 냉해? 냉해 바다가 얼어요? 바다가 얼어 냉해 피해도 발생하고 자 반대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은 오히려 평균 표충수온이 상승하니까 강수량이 너무 증가해서 홍수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라니냐의 영향을 만약 받고 있을 때 지구 전체가 라니냐의 영향일 때 우리나라는 겨울에 너무 추워. 너무 춥다.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그 영향의 여파를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엘니뇨는 왜 엘니뇨라고 이름이에요? 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애수 그 남자 아이 이름이고 라니냐는 여자 아이 이름인데 남자 아이가 되게 막 그 약간 뭔가 생기발랄한 그런 걸 갖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장이 많이 형성되고 막 여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 어장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고기들 막 튀어서 막 올라오고 그래서 풍부해진 형태이다 보니까 그 예수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남자아이라는 이름이고 여기 여자아이라는 이름을 붙여 있어. 그러니까 약간 심드렁해진 느낌의 그런 느낌을 따서 여자아이의 심술 부리는 느낌을 막 붙여가지고 날씨가 막 심술궂게 막 달라져 버리잖아. 완전 반대로.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야. 이름의 뜻은 거기 나와 있어.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아기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페루 북부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바닷물이 좀 따뜻하니까 네. 남자아이라는 이름 붙여서 예수의 선물이다라는 느낌으로 온도가 따뜻해졌으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런 주기의 변화가 생겨서 아니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평년보다 너무 낮아지니까 여자아이가 심술 부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라니냐라는 이름을 붙였어. 네. 그래서 그런 이름의 어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용숭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왜냐면 전체적인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차가운 물들이 위로 솟아올라서 메꿔준 형태의 용숭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산악화 방지 시설이랄지 산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산악화. 보면 자연적인 기후변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사막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뭐 다행히 우리는 개간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원래 임업지대가 많았었잖아,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별로 없긴 하지만 중국은 이게 원래 지대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랄지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 그래서 중국의 사막지대가 있는데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영향을 주죠. 코로나 덕분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황사랄지 이런 건 좀 덜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공장들이랄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시설들을 안 돌렸잖아. 그래서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 맞아요. 그건 확실히 있어. 황사도 요즘 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되게 하루 종일 날씨가 뿌옇다거나 하늘이 뿌옇다거나 그런 게 많이 안 보였잖아. 신기하게 그래. 그치?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막 공장도 잘 돌아가면 또 여전히 봄, 가을에 뿌연 하늘을 보겠죠. 안 돼. 진짜 싫어. 그런데 여튼저튼 그런 황사랄지 이런 편서풍을 타고 오는 산악화 현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보존하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토양을 비옥화시켜야 된다는데 나무를 많이 베지 말자 이런 형태인데 전 국가적인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꺾여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 울타리를 하면은 모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큰 사막이 있죠. 네. 중국이랄지 조금 아메리카 큰 넓은 대륙에 있는 형태들은 이렇게 모래가 유실되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걸 막아준 형태로 울타리를 치기도 해요. 생소하죠. 우리나라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막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막이 없죠. 우리나라 사막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그래서 막 해외로 여행 가는 친구들은 모래가 되게 곱대. 거기 사막대 같은 게 특정 지역은. 그래서 막 이렇게 샌드 바이크 같은 거 타려고 막 이렇게 간다 하는데
엄마랑 나랑 같은 경우는 지색팔색 하잖아. 더워.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온몸에 눈썰매장 모래가 들어가는 그냥 형태. 눈썰매장 가요. 차라리 눈썰매가 나을 것 같아 진짜. 차라리 적시고 말이지. 259쪽에 2번 한번 완성해봐. 259쪽 아래 보면 엘리는 아니나 아이는 2번 있었지. 이 거기 친구. 맞아 그 친구. 굳이 옷 속에 모래를 집어넣고 싶진 않더라고. 차라리 눈이 낫죠. 맞아요. 차라리 눈은 마르면 그냥. 저는 모래사장도 싫어요. 아 그래. 꺼끌꺼끌하고. 꺼끌꺼끌하고 바로 들어갔다 나오면 막 신발에 다 붙어서 싫어요. 안 없어져. 잘. 맞아요. 짜고. 와. 와 동그라미. 여긴 풀어져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해당하는 1, 2, 3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첫 번째 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 X죠. 자, 동태평양하고 그 서태평양 잘 기억하세요? 동태평양은 어디? 페루. 서태평양이 인도네시아. 평상시 동태평양은 무역풍에 의해 표층의 물이 서태평양 이동하면서 용승, 손이 낮게 맞죠? 자, 3번도 맞죠? 자, 그럼 넘겨서 자, 9번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네. 10번, 11번, 12번 해보세요. 11, 12. 네이미야. 자, 그러면 거기 기본 문제, 내신 기본 문제 한번 10번, 11번, 12번 한번 봐볼게. 262쪽. 무역풍이 약화돼서 나타난 현상. 무역풍이 약화는 무슨 현상? 무역풍 약화는 엘니뇨. 맞아요. 엘니뇨 현상. 자, 그럼 기억 틀리죠? 1번 틀리죠? 자, 용승이 동태평양 지역에서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2번 틀리죠? 자, 그러면 동태평양 지역에서 용승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죠? 산 바닷물이 올라왔었는데 많이 안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거기에 따뜻한 공기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 바다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바다든 여기 근처든 상승 기류는 이쪽, 원래 엘니뇨 때는 이쪽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로 생겼었는데, 근데 가운데 바다든 페루 쪽이든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구름이 발생이 잘 됩니다. 평상시보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10번 답은 3번이고요. 4번과 5번은 오답이고요. 그죠? 11번. 평상시 그림이 있고요. 엘니뇨 때 그림 있죠?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맞죠? 자, 그러면 서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와 동태평양 적도 부분의 공기의 상하 이동 변화와 강수량 변화를 각각 서술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기압 하강? 어디가? 서태평양. 그치, 서태평양이 하강기류,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발생하는 거죠. 서태평양에서. 강수량 적어지고. 그렇죠. 동쪽은 기압 기류 상승? 상승기류가 생기고, 맞아요. 저기압 때 강수량 올라가요. 맞아요. 강수량이 증가해요. 그죠? 저기압이 발생한 곳이면 공기 상승기류가 세고요. 따라서 공기 상승기류가 세면 구름 강수량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 사막과 사막하 지역 분포입니다. 사막과 사막하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A가 확대되면, A라고 하는 그 사막이나 사막 지역이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황사 피해가 증가하겠죠.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강수량 감소하고 가뭄이 지속되면 사막이 확대되겠죠. 건조할 거니까. 과다한 방목으로, 그렇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을 막아주는데, 그렇죠? 이렇게 건조해지고 사막하는 증가되겠죠. 다 맞았다. 그래서 과제는 아마 여기 263부터요. 63부터 266쪽까지요. 6쪽까지. 266쪽까지를 한번 풀어서 가지고 와 보세요.